혈관이 지금 조용히 막히고 있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20분 건강백세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느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두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펼 때 손가락 끝이 찌릿하고 걸을 때 발바닥이 저릿저릿하며 갑자기 일어서면 눈앞이 빙 도는 느낌, 계단을 오를 때 잠깐 멍해지는 순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두 가지 증상이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는 것이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증상일까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크지 않아서 우리가 놓칠 뿐입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아프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은 혈관이 보내는 가장 초기 단계의 경고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도로망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피가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됩니다. 혈관이 건강할 때는 피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손끝까지, 발끝까지, 뇌까지 모든 곳에 충분히 도달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며 내부 공간이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은 심장이 힘껏 밀어내도 끝까지 피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손끝과 발끝입니다. 손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혈액이 도달하기까지 가장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혈관이 조금만 좁아져도 이곳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발저림은 혈관 건강의 첫 신호가 됩니다.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뇌는 단 몇 초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어지럽고 멍해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자세를 바꿀 때, 계단을 오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이 생기는 네 가지 원인. 그렇다면 왜 혈관은 좁아질까요? 왜 손발은 저리고 왜 어지럼증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원인은 혈관 벽에 쌓이는 노폐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혈관 벽에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이 지방은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층층이 쌓입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쪽에 때가 끼듯 혈관 안쪽도 점점 좁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내벽의 지방 침착이 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혈액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운동이 부족하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면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액이 흐를 때 저항이 커집니다. 심장은 더 힘을 줘야 하고 말초까지 피를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 자체의 문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더 힘들게 통과합니다. 또한 당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실제로 혈당이 높은 시니어분들이 손발저림을 더 자주 호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은 단순히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혈압과 혈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혈관을 조이고 심장 박동을 높입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뚝 떨어지고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줄어들며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율신경은 더 빨리 지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 가지 반전.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에 대해 시니어분들이 흔히 믿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손발저림은 단순히 말초혈관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저리면 손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주무르거나 발을 마사지하면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발저림은 심장혈관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심장이 피를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온몸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가장 먼저 손발에서 신호가 옵니다. 다시 말해, 손끝의 변화는 심장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지럼증은 빈혈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지러우면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한가 보다, 피가 모자란가 보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빈혈이 아니라 뇌혈관 혈류 문제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목에 혈관이 막히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철분제나 영양제를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당연한 증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방치하면 혈관은 더 빠르게 막히고 심장과 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발저림과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과 뇌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 아침 손발 감각 체크 습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발 감각을 체크하는 습관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심장과 혈관은 새벽 시간대에 가장 예민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때 손발저림이 느껴진다면 혈압 변동이나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며 감각을 확인하십시오. 손끝이 찌릿하거나 감각이 무디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면 이것은 신호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여보고 발바닥에 힘을 주었다 빼보십시오. 저린 느낌이 계속된다면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분은 매일 아침 이 습관을 실천하며 자신의 손발저림이 새벽에 더 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심장 박동 불규칙과 혈압 변동이 확인됐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손발 체크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매일 점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결책 두 번째, 걸을 때 다리 무게감 주의하기. 두 번째 해결책은 걸을 때 다리의 무게감과 호흡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걸을 때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력 부족이나 피로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다리가 무거운 느낌은 하지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리는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리 혈관 문제는 심장 혈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지 혈관이 좁아진 사람의 70% 이상이 심장 혈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다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숨이 더 차거나 종아리에 통증이 온다면 멈추고 쉬십시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관은 아플 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무게감은 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시니어분은 산책할 때마다 다리가 무거워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하지 동맥이 5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조기 치료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걸을 때의 작은 변화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해결책 세 번째, 물 섭취 습관 만들기. 세 번째 해결책은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이 혈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5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끈적한 피는 좁아진 혈관을 더 어렵게 통과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도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흐름이 부드러워지며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마시십시오. 자기 전에도 물 반 컵을 마시십시오. 하루 6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컵이 혈관을 넓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액의 흐름을 맑게 유지하도록 돕고 혈관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물 섭취를 늘린 시니어분들이 손발 저림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위험한 실수 첫 번째, 마사지만 계속하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를 피하면 혈관 건강은 훨씬 좋아집니다. 첫 번째 실수는 손발이 저릴 때 마사지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주무르거나 두드립니다.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혈액순환을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마사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사지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손발 저림의 진짜 원인은 혈관이 좁아진 것입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는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증상을 잠시 숨길 뿐 문제는 계속 진행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마사지로 증상이 완화되면 안심하고 병원 검사를 미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혈관은 더 좁아지고 심장은 더 약해지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반복된다면 마사지보다 먼저 병원에 가십시오.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험한 실수 두 번째, 어지럼증을 빈혈로 착각하는 것. 두 번째 실수는 어지럼증을 빈혈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우면 많은 분들이 철분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하고 철분제를 드십니다. 빈혈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대부분은 빈혈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 문제입니다. 혈압 조절 문제입니다. 목의 혈관이 좁아진 문제입니다. 철분제를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어지럼증을 빈혈로만 생각하고 방치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자세를 바꿀 때,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럽다면 이것은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철분제부터 먹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혈압, 혈관, 뇌 검사를 받으십시오. 위험한 실수 세 번째,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 세 번째 실수는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순간 혈관은 더 빠르게 막히고 심장과 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탄력을 되찾을 수 있고 막힌 부분을 넓힐 수 있으며 새로운 혈관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시니어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젊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때문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주 회복 플랜 첫째 주. 이제 2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회복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따라하시며 증상이 개선된 방법입니다. 첫째 주는 기본 루틴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손발 감각을 체크하십시오. 누운 채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저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아침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아침 식사 후 5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팔을 위로 쭉 뻗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앞뒤로 돌리십시오. 이 동작은 굳어있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점심 식사 전후 물 한 컵씩 마시십시오. 식사 중에는 천천히 씹으며 드십시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오후 시간 10분 정도 산책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호흡을 맞춰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다리의 무게감을 체크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손발 온찜질을 10분씩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손과 발을 감싸십시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 흐름을 좋게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물 반 컵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깊은 호흡을 5분간 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첫째 주에는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2주 회복 플랜 둘째 주. 둘째 주는 첫째 주의 루틴에 강화 요소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 첫째 주와 동일하게 손발 체크와 물 마시기를 하되 스트레칭 시간을 10분으로 늘리십시오. 다리 스트레칭도 추가하십시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오전 시간. 하루 3번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심장은 호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의 긴장도 낮아집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배를 부풀리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5초 동안 멈추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오후 산책. 첫째 주보다 5분 더 늘려 15분 정도 걸으십시오. 하지만 속도는 늦추십시오. 빠른 걷기보다 천천히 호흡을 맞춰 걷는 것이 혈관에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산책은 혈관 이완에 매우 좋습니다. 저녁 루틴.
온찜질 시간을 15분으로 늘리십시오. 온찜질 후에는 가볍게 손발 마사지를 하십시오. 하지만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쓰다듬듯 마사지 하십시오. 수면 관리.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화면의 빛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율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기록 습관. 매일 저녁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이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하십시오.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면 실천할 동기가 생깁니다. 이 2주 동안만큼은 이 플랜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의 강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은 지나가는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가 보내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회복됩니다. 탄력을 되찾을 수 있고 막힌 부분을 넓힐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해결책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손발 감각을 체크하고 걸을 때 다리 무게감을 주의하며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십시오. 그리고 3가지 실수를 피하십시오. 마사지만 계속하지 마시고 어지럼증을 빈혈로 착각하지 마시며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2주 회복 플랜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손발 저림과 어지럼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린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20분 건강백세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